자, 이번 시간에는 대원 피협 재관에 여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집행정지 이제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보통 이제 가구제 이렇게 하면은 행정소송법 23조의 집행정지와 행정소송법 8조 2항의 준용 규정에 의한 그 민사집행법 300조 거기 가처분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와 가처분을 함께 합쳐서 가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구제라고 물어보면은 이 보통은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인데 행정심판법에선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그 가구제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관련 논점으로는 집행정지 관련 논점으로는 첫 번째 이 처분 있죠.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지금 현재 치송의 대상이 되어서 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된 처분의 효과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침입적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요. 이거 잘못했네. 침입적 처분이 아니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이렇게 썼네. 시험장 가서 머리는 이렇게 쓰는데, 쓰지 글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부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입니다, 이거, 이게. 그래서, 자, 침입적 자기 처분의 집행정지와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 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행정지를 검토하거나 집행정지 문제가 나오면 일단 사례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침입적이냐 아니면 거부 처분이냐 이거부터 먼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침입적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법 23조로 이제 요건 판단을 들어가는데 이게 원칙이 집행부정지예요. 그죠?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 사건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집행정지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게. 근데 외외적으로 집행정지로 갈 수가 있는데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대상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대상이 있어 동시에 효과가 뭐냐면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속행정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집행정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3조의 중요한 것은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위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하던 2편이거든요. 2편. 그러니까 23조를 보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럼 요걸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뉘어요. 예방에 필요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하고 예방에 필요가 있는 긴급성이라는 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판례. 물론 나머지도 있어요, 이 요건. 근데 나머지 요건은 문제를 못 내요. 나머지 요거는 근데 본안 소송이 계속 지니까 요거 가지고는 아주 미미한 지점에서 문제를 내요. 뭘로 내냐면 소장을 접수한 것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같이 해요. 그러면 소장을 접수한 건 적법한 수호라고 판단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본안 소속 중인 법원이 아니잖아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아니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본안이 계속 중인 소송이 있죠. 즉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본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아무리 늦더라도 최소한 본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요건 충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면 돼. 그게 객관식에 가끔 나요.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침입적 처분 관련해서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예요. 가계의 이미지 손상. 그 다음에 가계의 신뢰 손상이 예방에 필요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여기에요. 이 가계를 이제 우리 판례는 기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업 이미지, 이렇게. 사실은 가계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 문제는요. 요거는 23조의 요건 판단 문제인데 23조에서 예방에 필요가 있는 회복하기 위한 손해가 없어요, 이거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거부 처분은 예방에 필요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체가 없어요.
이거 없어요. 행정법 23조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예방 어려운 손해가 없다라는 요 있잖아요. 요 부분 논증을 하는데 요 논증을 좀 기억해둬야 돼요. 여기서는 이 예방의 필요가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체가 없다라는 이 논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검토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 검토가 판례의 논증이에요. 그게 그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이 불가능하면 8조 2항으로 간다는 거. 8조 2항을 보면 본법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법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없는 건 딱 두 개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적용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적용 조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적용할 수 없는 이런 그 결론으로 나갈 때, 그때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판례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조항, 법률 조항 자체가 없다. 이것도 없는 거지만, 법률 조항은 있는데 적용할 조항이 없다. 이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조가 있잖아요. 23조가 있어서 이 침입적 처분의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23조 적용이 돼서 집행정지가 가능해요. 그러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절대 못한단 말입니다. 판례하면. 23조는 있는데 거부처분은 적용을 못한다. 그렇다면 8조 이하로 갈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8조 이하의 준용의 영역 검토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8조 이하 가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구제가 가능한 문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300조 제2항이라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300조는 제1항이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즉 피고인이 그 돈을 뒤로 빼돌리는 걸 막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그런데 2항은 돈을 빼돌리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임시 지위를 정한 처분이에요. 예컨대 내가 이제 혼외자예요. 그런데 혼외자는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녀들이 상속재단에 상속을 다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혼외자인데 인지청권이라든가 상속회복청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소송을 다투는 와중에 다 나눠 가져버리면 뒤에 내가 다시 상속인의 지위가 회복돼서 내 목 달라고 할 때 없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무자력인 상태는.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법에서. 그래서 아예 재단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이 다 뭉쳐져 있는 걸 이 상속재단에 내가 상속인으로 일단 있는 걸로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기면 내가 거기서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거기서 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이름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임시지휘 정한 처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는 임시처분 규정이 있어요. 똑같은 거 임시지휘를 정한 처분이 임시처분이에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쟁송법 영역에서 규정의 어떤 일치성 문제가 발생한다. 심판법에 있는데 소송법에 왜 없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가 이제 이거 집행정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넘어가면 직권심리 이제 관련 논점이 첫 번째 우리가 접하게 되는 본안에서 논점인데요. 이 본안은 심판 단계라 그래요. 이제 본안 심판인데 요 심판이 우리가 말하는 저지먼트가 아니고요. 요거 줄임말이에요. 심리와 판단의 줄임말이에요. 요거 모르면 또 이거 못 풀죠. 심판은 심리와 판단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심리란 말은 뭐냐라는 거죠. 심리는 소송자료의 수집 혹은 본안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해서 소송자료 수집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란 말은 절차를 강조하면 소송자료 수집 절차라 그러고 어떤 하는 일 쪽을 보면 소송자료 수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판단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서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송자료 수집 절차에서 수집되는 소송자료가 뭐냐면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소송자료 수집하는 방식이 뭐냐? 수단, 사실자료는 사실자료는 수집으로, 그러니까 사실자료는 주장으로 수집하고 증거자료는 입증으로 수집을 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장, 입증으로 수집을 해요. 그런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을 못했어요. 그럼 수집을 못하면은 수집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책임을 지어서 부존재로 취급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주장 책임일 때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못한 사람이 부존재로 취급되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냐가 주장 책임자예요. 거기서 책임이 뭐냐면
부존재로 다루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은 준내재력 영역이죠. 내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법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심리, 소송자의 수집은요, 행정법 26조에 의하여 직권심리, 즉 직권으로 행하는 소송자의 수집이라는 직권심리예요. 그것을 알려면은 소송법에서의 심리의 대원칙인 주장 입증 책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 입증 책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느 영역에 가면 이제 비로소 이 직권심리가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성명권 있죠. 성명권까지 행사하고 성명권으로도 안 되면 이제 직권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송 자리가 오자마자 처음부터 직권심리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요. 그 다음에 직권심리의 적용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두 문자로 변주입직, 변론주, 주장책임, 입증책임은 요거는 변론주의를 하죠. 근데 요걸 전체를 하면 직권심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직권심리가 된다. 자, 그래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완벽하게 배척하는 그런 소송은 아니에요, 우리 소송이.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입적 자기처분과 가구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사건 집행정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항상 앞부분 보면 됩니다. 자, 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여기 나왔잖아요. 소 제기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장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원래는 집행정지 신청은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소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집행정지 신청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이전만 아니면 된다, 판례가.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음식점인 삼계탕집을 경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헬스클럽 회원이다. 그 다음에 또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여기는 뭐냐면 다소 불결하다는 소문, 요 소문만으로 요 헬스클럽 회원들 대부분이 갑의 삼계탕집을 이용했어요. 성업을 이루죠. 그런데 종로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요, 삼계탕집을 단속한 결과 주방에서 생률, 그러니까 날밤이죠, 생률이 담긴 봉지 상단에 유통기한 8월 25일까지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실을 발견하자 종로구청장 A는요 2016년 9월 5일 갑이 2016년 9월 1일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률을 조리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했다. 여기 조리 목적이에요. 조리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갑에게 15일간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했어요. 이 처분은 9월 12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갑은 9월 28일 날 종로구청장을 필요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1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 관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고 이게 여기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집행정지는 이 위에 있는 내용도 봐야 돼요. 집행정지는 내용을 봐야 풀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시정은 인용됐습니까?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 첫째, 1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본안의 계속 중인 소송인지가 문제되죠.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이제 아쉬운 게 여기 법조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23조 제2항 행정법 제23조 제2항에 본안의 계속 중인 소송이 문제된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 나와 있었네. 여기는 23조 집행정지 요건 중에 1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 지금 침입적 자기처분이잖아요. 침입적 자기처분은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이게 키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행정법 23조의 집행정지 요건 중에 1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발생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 이렇게 해서 좀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은 원래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있는데 이 본안의 계속 중인 소송이라고 아까
동시에 접수했다.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끝판왕 문제예요, 지금 요게. 자, 판례는 본안의 계속적인 소송과 관련하여 이 집행정지 신청이 시동의 제기 이전만 아니라면, 자, 제기 이전만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갑이 1차 영업정지 처분 시동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의 1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신청을 한 것이긴 하나 1차 영업정지 처분 시동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죠, 지금. 그래서 1차 영업정지 처분 소송은 본안의 계속적인 소송이 맞다, 이거는. 제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기 이전에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신청인 측이 주장 소명해야 돼. 주장 입증 아니죠. 이 주장 입증은 소송 과정이고, 요거는 저거예요. 결정이잖아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주장 소명이라고 해요. 비송이라. 그 다음에 1차 영업정지 처분을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자, 특사근보선, 사자경파 중 사계중이사 이렇게 오거든요. 자, 특사근보선, 사자경파 중 사계중이사. 자, 뭘 주장하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하잖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뭘로 주장하냐면 얘네들이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 이거예요.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 그러니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고 요것으로 인하여 뭔가 심각한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심각한 손해가 바로 그거예요. 사계중이사, 사자경파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계중이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형사의 이익을 맡게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사계중이사, 그 다음에 사자경파중, 이렇게 사자경파중, 사계중이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 훼손됐다. 그 다음에 내 신용이 훼손됐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지 이미지 훼손을 위해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요것만 주장하는 경우에 자, 그 손해가 금주로 보상할 수 없어.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업 이미지 훼손, 신용 훼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괴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발생한 현상이 두 개예요. 사계중이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다. 이거 뭐죠? 폐업. 그 다음에 중대한 경영상의 이익을 맡게 될 것을 보인다. 도산. 폐업과 도산의 이익이죠. 하나는 폐업을 하고 하나는 도산의 위험이죠. 도산의 위험. 그 때문에 이미지 훼손으로 신용 훼손으로. 자, 사는 경우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경쟁업소인 또 하나의 삼계탕집 있죠. 얘가 이 업소 때문에 망한 거군요. 얘네들이요. 다소 불결이에요. 다소 불결한 이 소문만으로도 건강관리에 예민한 헬스클럽 회원들 대부분이 갑의 삼계탕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갑의 삼계탕집은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삼계탕집은 소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어요. 1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예민한 헬스클럽 회원들 대부분이 갑의 삼계탕집을 떠남으로써 당연히 떠나죠 이거요. 위에서 다소 불결도 떠났는데 그래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기업 전반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맡게 되는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 이게 판례가 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손해는 금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1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손해의 발생 우려가 있다. 이는 누가 이제 주장 소명하냐면 신청인 측이 주장 소명하죠. 그 다음에 1차 영업정지 처분이나 회복하기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긴급한 필요. 긴급한 필요는요, 원금 방난, 본청 승가, 종고 개판이에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긴급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침입적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요 침입적 처분이에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그래서 성태내, 처분 상대방 있는 손해의 성질 내용, 정도, 성내정, 성태내, 성내정은 요거는 성태내의 성내정은 이 성내정은 요건 성태내 성내정은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게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원금방난이에요. 원상회복이 가능하냐, 손해배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가능하냐, 난이도. 그 다음에 원금방난 난이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본청승가,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요거 본청승가가 더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본청승가 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정보 개판. 여기서 이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은요,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그 기각 있잖아요. 기각이 명백하지 않는 한 무조건 있는 거예요. 기각이 명백하지 않는 한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집행유예 사건에 의하여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냐여 1차 법적인 처벌이나 회복하여 손해 발생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신청인 측이 주장 소명합니다. 이것도 설문 해결 그밖에 집행정지 인정 요건이 집행정지가 공공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집행정지 신청 자체로 본안청 이유 없음 명백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만 사정이 엿보지는 아니하므로 갑이 1차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1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의 신청을 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다 똑같아요. 침입적 처분은 다 똑같아요. 1번 목차 볼게요. 1번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2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3번 이제 손해 발생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4번 설문 해결. 다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동일하게 쓰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글들을.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